저는 LG이노텍을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으로 봤을 때 지금 상황이라면 대가들의 책을 읽고 공부했었던 전형적인 매수 시점에 와 있다. 워렌 버핏이 쉐일 오일을 샀다라고 보면 우리나라의 OCI 같은 종목을 사셔야 된다. 단순하게 성장주로 봤던 메타버스나 NFT보다 더 많은 성장세를 나타낼 가능성도 높다. 지금 그 애플카, 네. 그다음에 애플의 여러 가지 성장 그 전략에 따라서 한국에 주는 오더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에 따라서 한국 주가들이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LG이노텍도 그렇고 LG전자도 전장에 대한 그렇죠. 그 애플카 이슈로 많이 올랐고 예. 기아도 뭐 많이 올랐었죠. 예, 예. 근데 이제 모든 게 다 불확실해지면서 네. 뭐 다 주가는 다시 빠지는. 예, 예.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든데 분명한 건 애플이 한국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이런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애플이라는 것은 정말 폭발적인 힘을 갖고 있어요. 특히 이제 애플이라는 게 혁신이란 단어를 우리에게 심어줬고요. 정말 저도 그 애플 아이폰 2, 3 정도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 저는 회사에서 2를 나눠줬거든요. 정말 지금 제가 지금 이거보다 그때 애플 2가 더 스마트했던 것 같아요. 이게 딱 이게 금속 재질로 돼가지고 정말 보면 야 이렇게 만들 수 있어라는 것들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물론 휴대폰에 대한 것들이 많이 보편화되긴 했습니다만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들을 갖고 계시면서 이제 애플카에 대한 것들을 희망을 많이 갖고 계시죠. 근데 이제 애플카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거의 다 100% 내피셜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고 우리가 이제 애플과 관련해서 기아라든지 현대차가 올라갈 때도 냉정을 찾으십시오. 애플과 관련해서 LG이노텍이 오를 때도 냉정을 찾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또 지금 애플이 포르쉐랑 지금 이제 손을 잡겠다. 얼마 전에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르쉐 CEO가 애플을 찾아가서 이제 했다라는 어떤 그런 기사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애플카에 대한 다시 한번 이슈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별로 그렇게 신빙성 떨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뭐 대표님도 회사를 운영하시니까 아시겠습니다만 회사가 어디 누구랑 뭐 어떤 일을 협업할 때 나 쟤네랑 얘기할 거라고 업계 얘기하시진 않잖아요. 최대한 감추다가 나중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알려지게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오픈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때까지는 누가 물어봐도 아니야 그냥 뭐 차 한 잔 마셨을 뿐이야 라는 정도죠. 근데 지금 얘네가 애플카와 관련해서 뭘 한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믿을 수 없다. 애플의 여태껏 정책을 보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지금 뭐 그 소식에 따라서 우리나라 뭐 LG이노텍이라든지 LG전자가 올라왔다라고 저는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좀 일부 좀 하시는 분들이 있죠. 있었죠. 기대감 때문에. 제가 이제 LG이노텍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LG이노텍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LG이노텍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금 이제 주가 수준을 이렇게 차트를 놓고 보면 주가 수준을 놓고 보면 굉장히 LG이노텍 차트가 지금 이제 그 최근에 요 한 3일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LG이노텍이 고점을 뚫었죠. 신고가 영역이죠. 신고가 영역에서 조금 이제 그 조정을 받는다라는 개념이고 그다음에 전형적으로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지금 고가이지만 거래량이 줄었죠. 그 얘기인즉슨 저는 거래량을 항상 보거든요. 심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요때 당시에 대량 거래가 있었죠. 대량 거래가 있으면서 꼬리가 물렸죠. 그러면 분명히 이걸 분봉으로 보면 요때 거래량이 많을 겁니다. 네. 요때 거래량이 많을 텐데 이분들은 소위 물리신 거죠. 물려서 지금 이게 1월 달에 물리셨기 때문에 지금 거의 2달 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죠. 더군다나 이때 당시 주가도 계속 빠지고 여러 가지 대형주들 빠지고 현대차 신저점이고 할 때 보면 이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원금만 오면 팔자. 그런 생각을 가셨겠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원금이 왔죠. 그러면 LG이노텍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과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때 갈리는 겁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버티는 거고요.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때부터 봐는 거죠. 아이 뭐 수수료 뭐 한 몇만 원 쳐다보기도 싫어 나 주식 안 할까. 근데 그 물량들이 좀 나오긴 나왔어요. 물량이 좀 나오긴 나왔지만 이 물량이 쏟아지지 않았죠. 그렇다면 저는 봤을 때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여기 왔으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땡큐하고 팔아야 되는데 안 팔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의 생각은 뭐죠? 더 오를 수 있다. 더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물론 이 앞에 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여기서 손바뀜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손바뀜이 일어난 분들이 여기서 안 팔았다는 것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저는 강하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러분들의 이 모양을 보셨을 때 뭔가 느끼셔야 돼요. 뭘 느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차트를 배우시는 분들 중에 그리고 가치 투자를 하시겠다라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윌리엄 오닐의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책을 보셨을 텐데 거기 나오는 전형적인 컵 모양입니다. 컵 모양이라는 거는 큰 상승을 앞두고 있는 모양?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컵 모양은 이렇게 상승 추세에 대해서 물론 이제 약간의 좀 변화는 있습니다만 상승 추세에서 상승이 잠깐 이렇게 멈추고 이게 컵 모양이라는 거죠. 여기서 손잡이를 만들고 재상승. 그러고 나면 요거만큼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가 지금 매수 시점이에요. 교과서에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책을 안 읽으셨더라도 이 방송 끝나고 나면 포털 사이트에 윌리엄 오닐의 컵 하면 자세히 막 설명들이 많습니다. 윌리엄 오닐의 컵. 오닐의 컵. 뭐 다 잊어버려 윌리엄 오닐의 컵 치면 다양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걸 보시면 이게 전형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를 공부할 때 보면 지나간 차트 갖고 설명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누구든지 해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컵 모양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죠. 근데 윌리엄 오닐이 단순하게 컵만 본 게 아니라 컵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림이 컵이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면 첫 번째는 영업이익이 3분기 3년 증가해야 된다. 그다음에 미국 책이니까 기관 투자들이 사야 된다. 우리식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보죠. 이게 컵이 지금 이게 그림으로 완성이 됐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무제표를 살짝 뭐 못 보신다 하더라도 이거 볼 필요가 있죠. 자, 영업이익이 애니얼 기준으로 19년 했을 때 딱 봤을 때 영업이익이 3년 동안 늘었나요, 줄었나요? 늘었죠. 그럼 분기별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늘었나요, 줄었나요? 늘었죠. 첫 번째 조건 완성. 두 번째 조건은 수급입니다. 수급인데 캔 슬림이라는 거가 이제 나올 텐데 이제 캔에 대한 개념이 슬림에 대한 개념인데 수급을 보죠. 외국인들이 주구장창 사죠. 그러니까 윌리엄 오닐에 나오는 교과서라는 얘기예요. 아, LG 이노텍. 이노텍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윌리엄 오닐 책 보면 이렇게 두껍습니다. 근데 그중에 절반이 차트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사람과 여러분들 이제 퀀트 하시는 분들이 그렇잖아요. 이제 과거 데이터를 놓고서 이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시뮬레이션을 막 돌려보니까 상승하는 종목의 특징을 내가 잡아냈는데 상승하는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 영업이익이 3년 동안 증가해야 되고 최근 3분기 때 증가하더라. 그리고 최근에 기관 투자들이 들어오면서 이런 컵 모양을 만들고 나면 주가가 대폭 상승하더라. 이게 책의 요지거든요. 자, 그러면 LG 이노텍만 우리나라에서 그러냐? 제가 한번 요거는 지금 이 방송이 아니라 그때는 이 방송이 출연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프리카 TV를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프리카 TV를 보면 요게 지금 여러분들 이제 요게 전형적인 컵이에요. 상승하죠? 네. 딱 하다 지금 모양이 이제 뚜렷하죠? 이 컵의 손잡이. 그러고 나서 얼마까지 상승했습니까? 상당히 많이 상승했네요. 상당히 많이 상승했어요. 이때 당시 아프리카 TV가 지금 여러분들 이걸 보면 과연 이때 당시로 주가를 돌리면 와, 많이 올라가는 상태인데도 이때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사죠. 이거 어지간한 용자의 시장. 여기는 못 사죠. 근데 오늘은 이걸 지켜보라라는 거예요. 지켜보다가 여기 나오면 제가 이걸 방송하다가 딱 보니까 컵이에요. 딱. 그렇죠? 이렇게 보면 여기 딱 매수. 말씀을 드렸거든요. 매일경제인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때 당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안 보지만 이때 당시에 재무제표랑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올라갔느냐? 이 차트가 이렇게 그러니까 다들 이제 52주 신고까지 못 사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LG이노텍에 대한 것들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LG이노텍에 대한 뭐 전장 산업에 대한 기대감, 카메라 모듈의 기대감, 뭐 펀드멘탈 여러분 보셔야죠. 하지만 저는 LG이노텍을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으로 봤을 때 지금 상황이라면 베팅 물론 이제 손절 각오하셔야죠. 베팅을 한번 해볼 만한 생각과는 다르게 네. 그랬을 때는 바로 손절을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제가 여태껏 대가들의 책을 읽고 공부했었던 전형적인 매수 시점에 와 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이제 차트의 뭐 기술적 분석인 거고 네. 또 윌리엄 오닐이라는 대가가 말한 그렇죠. 그 예. 그림과 부합한다. 예. 이거는 오케이. 그 펀더멘털적으로 봤을 네. 때 LG 이노텍 이 가격이 합리화될 수 있는 네. 그 실적이 됐든 여러 가지 네. 그 성장에 대한 비전이 됐든 네. 가지고 있냐. 이 부분은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는 게 지금 PR이 10배 수준이에요. 높진 않네요. PR이 낮고요. 그다음에 이제 LG 지금 여러분들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이제 시간 나오면 여러분들 유튜브 뒤져보시잖아요. 유튜브 뒤져보시면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벤츠라든지 볼보 트럭 보면 사이드 미러가 없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사이드 미러라는 게 이렇게 옆으로 있었잖아요. 그게 없고 이렇게 딱 날개형용으로 딱 돼서 카메라가 달려 있고 운전석 안에 보면 디스플레이가 이만한 디스플레이가 2개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카메라죠. 카메라로 해서 이제
그 운전하시면 아시겠지만 사각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더군다나 자율주행으로 가면 이제 눈이 필요하죠. 이건 카메라죠. 그러면 저는 제 올해 나온 책, 김유수 대표랑 쓴 2020 비기 사이트에서 썼듯이 LG전텍을 최선호주로 선택을 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주가가 올랐다라는 거, 이 차트만 놓고 보면 불안하죠. 당연히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분석에 대한 부분들이 없다라면, 그리고 저처럼 또 윈일러 원일에 대한 어떤 뭐 확신이 없다면 불안하죠. 근데 앞으로 미래 성장성을 놓고 본다라면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OCI 네. 지금 그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으면서 이 유럽 국가들의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 이게 네. 점점 커질 것이다. 그 네. 가운데서 가장 큰 수혜는 태양광 아니겠냐. 이게 네. 이제 일반적인 시각인데 네. 그 가운데에서 이제 OCI의 주가가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또 그 주가 오르는 거를 이 태양광 쪽이 아니라 폴리실리콘 쪽이 아니라 그 부광약품에 대한 신사업 투자 이런 걸로 좀 기대치를 신재생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이제 보는 시각이 다른데 제 비율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면 OCI가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이때가 이제 2월 중순이죠. 지정성 리스크가 발발했을 때입니다. 지정성 리스크가 발발하면서 유가 급등하다 보니까 뭐 다행스럽게도 뭐 후행적인 합니다만 쌍바닥 찍고 주가가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요거를 좀 이렇게 한번 좀 보죠. 요거를 SOE라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지정적 유가 관련주기 때문에 SOE를 보면 차트가 좀 지저분하죠. SOE 같은 경우 이때 바닥을 찍고 올라왔다가 다시 제자리에 왔다가 지금 또 올라갑니다. 이거는 어떤 뭐 상승인지 하락인지 모르죠. 왜냐하면 이건 추세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우리가 유가 관련주로서 보면 여러분들이 SOE의 정제마진에 대한 것들 많이 뇌피셜로 보셨을 테지만 이거 보면 이게 뭔데? 아무런 방향이 없네? 라고 하지만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OCI 같은 경우는 쌍바닥 찍고 들어줬네? 여기가 매물대니까 매물대 위에서 횡보하다가 오늘 들어줬네? 이거는 교과서적으로 다음에 2차 상승을 하는 거네? 거래량도 터졌네? 땡큐다 라는 거 보는 거죠. 그러면 차트는 오케이. 차트만 놓고 본다라면 지금 이것은 전형적인 상승을 오늘 이제 트리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량 터졌고 내일 저는 쭉쭉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제가 이제 증권회사 다닐 때는 이런 건 이제 저녁 때 매수하죠. 그럼 아침에 수수료 나오면 딱 팔면 저희는 이제 그 매매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으니까 실적을 쌓아야 되니까 이런 거 실적 쌓기 좋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내일부터 수수료 이상이 나오니까 여차하면 뭐 고객 돈 아니고 내 돈 갖고 이제 매매할 수 있는 이런 교과서인데 그러면 OCI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강약품 때문에 올랐냐? 아니면 지금 러시아가 드디어 이제 가스관을 잠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올랐느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그거 둘 다 아니고 유가가 100달러를 유지하고 있는 게 핵심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전에 여러분들 지금 이제 OCI가 이렇게 빠졌을 때라고 본다라면 지금 이제 유럽 각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저희 아파트도 옛날에 막 그런 공고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 베란다에다가 이 태양광 하면 서울시 보조금 줄 테니까 뭐 정확한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뭐 한 100만 원 든다라면 서울시에서 뭐 한 50만 원 주니 내 돈 50만 원 갖고 달아놓으면 전기료 절약된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요즘 안 준대요. 요즘 그게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보조금 줄이는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이라는 게 효율이 잘 안 나와요. 생각만큼 효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효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OCI가 최근에 주가 움직임은 이제 지지부진한 이 주봉인데 모습을 보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핵심은 유가가 70달러를 전쟁 전에 안 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핵심이다라고 봅니다. 70달러를 넘었으면 석유 메이저들이 돈을 벌까요, 못 벌까요? 벌죠. 근데 왜 70달러를 잡아둘까요? 그게 핵심입니다. 70달러를 넘어서는 순간 태양광이건 지금 이제 워렌 버핏도 쉐일 오일 쪽에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쉐일 오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리디 패러티 단가가 맞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쉐일 오일 같은 경우는 단가가 제가 볼 때는 지금 많이 내려서 한 65달러 정도. 그 다음에 태양광 같은 경우 한 70달러 정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뭐 지구촌을 살려야 되는 건 맞아. 근데 내가 지구촌을 살리기 위해서 70달러 들여서 투자하느니 기름 사다 쓰는 게 싸. 내가 투자 안 해. 라는 거죠. 쉐일 오일 열심히 파봤자 5달러 남아? 안 해. 라는 거죠. 근데 지금 100달러가 넘어서 이게 생각보다 안 내려올 것 같네? 그러면 기업이,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라고 안 해도 민간 기업이 여기 투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앞으로 화석연료가 고갈되는 시점도 다가오고 뭐 여러 가지 트리거가 생긴다라고 본다라면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루블화 결제를 얘기하면서 러시아가 석유 시장에 퇴출이 된다라고 본다라면 제가 사업가라면 여기 투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본물이 터질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저는 보고요. 그래서 OCI를 그때 당시에 말씀 좀 드렸고 OCI를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렸고 그 시각은 아직도 유효하다. 그래서 지금 OCI를 바라보는 게 단순하게 지금 일시적인 요소로 저는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산업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워렌 버핏이 왜 쉐이로에 투자했냐. 그건 단기 시간에 워렌 버핏이 단타 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워렌 버핏이 사가지고 영원히 안 파시는 분도 아니지만 워렌 버핏 나름대로 시장의 흐름을 읽은 거죠. 그렇게 봤기 때문에 저는 워렌 버핏이 보험주를 샀다고 해서 우리나라 보험주를 따라 사는 우를 범하실 게 아니라 워렌 버핏이 쉐일 오일을 샀다라고 보면 우리나라의 OCI 같은 종목을 사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네. 캐내는 산업이다. 네, 그렇죠. 이것들이 이제 비용 대비 효율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거 하면은 정유회사 S-오일 같은 거를 비교하는데 사실 S-오일은 정제 이렇게 마진을 바라는 그런 어떤 정유사일 뿐이고 실제로 그 산출을 해내는 회사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S-오일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S-오일에 대해서 정제 마진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세요. 정제 마진이라는 게 그거죠. 우리가 특히 이란산이 정제하기 최고로 좋습니다. 이란산 원유를 갖고 오면 이런 석유화학 제품들을 막 마구마구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정제 마진이거든요. 우리나라 수출 품목 1위가 반도체고요. 2위가 석유화학 제품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인데 S-오일을 장기 투자하기 어려운 이유가 S-오일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현대중공업그룹이 계열사인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상장 취소를 안 했습니다. 계획은 작년에 밝힌 바는 올해 상황을 봐서 S-오일을 상장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LG엔솔처럼 떡하니 대여가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기존에 여러분들 펀드 매니저라면 여러분들이 S-오일만 담아놨으면 됐습니다만 이제 S-오일 10주 갖고 있으면 S-오일 5주, 현대오일뱅크 5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S-오일에 대한 어떤 수급 공백도 생길 수 있다. 그 점도 참조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한국항공우주 지금 그 방산주들이 요새 이제 러시아 그렇죠. 전쟁 때문에 부각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항공우주가 뭐라 그럴까요? 이 우주 항공 섹터 자체가 조금 미래 성장 산업 중에 하나로 부각이 되고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뭐 자꾸 제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우리 차 소장님 얘기 들으려고 온 거예요. 네. 제가 한국항공우주를 그 다른 방송에서 막 올 말 작년 초에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한국항공우주를 말씀드렸던 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 올 초만 해도 여러분들이 뚜렷한 종목군들이 안 보였어요. 뚜렷한 종목군들이 안 난다 보니까 저도 이제 고심을 했죠. 저도 방송에 나가서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항공우주가 눈에 들어온 게 올해 이제 지금 이제 원래 작년 계획은 우리가 이제 누리호 발사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실패라고 안 한 게 어느 정도까지 궤도를 올렸기 때문에 이제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원래 누리호 2호가 5월 달에 발사가 돼야 되지만 그게 이제 하반기로 미뤄졌습니다. 그다음에 달 위도 개성도 올해 계획되고 있으니까 올해 두 차례 하반기 때 이제 둘 다 발사할 텐데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하면 무슨 변화가 생길 것인가? 그러니까 달 위성보다는 누리호 2호가 성공을 하면 이건 엄청난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다. 뭐냐면 우리가 그 전에 통신위성을 우리가 안 쏜 적이 없죠. 우리도 통신위성을 우리가 이제 그 한국통신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못 올리니까 인도라든지 러시아를 통해서 올렸죠. 그러면서 러시아를 통해서 올리면서 조건이 그때 당시 여러분들 뭐 이소영 씨인가 뭐 가면서 했던 뭐 그런 것들 하면서 조건이 기술 이전을 하라라는 조건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누리호의 기본 설계는 러시아 설계입니다. 그 러시아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설계를 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기술 이전을 받아서 우리가 했는데 만약에 누리호 2호가 성공을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필리핀이 통신위성을 쏜다. 그러면 러시아에 줄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파이가 커진다라는 거죠. 우리도 초반에는 남한테 맡겼던 걸 이제 남한테 받아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된다라면 이것은 우주항공에 대한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고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뭐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해냈던 것 중에 하나가 전쟁 무기 수출을 많이 했어요. 이게 전쟁 무기 수출이라는 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쟁 무기가 단순하게 수출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어떤 뭐 이해관계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로비스트란 단어를 전쟁 무기에 대해서 쓰잖아요.
옛날 로비스 뭐 여자 뭐 이게 린다 김인가 그게 이제 무기와 관련돼서 로비스트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미국은 로비스트가 직업이기 때문에 합법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을 이제 어쨌든 지금 정부가 뚫어놨다라는 것은 이제 길을 개척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구하는데 지금 뭐 노르웨이에 우리가 이제 뭐 자주포도 했고 이번에 또 천궁도 또 하고 LIG 넥슨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한국 항공우주가 이제 K50 그 비행기 초음속 비행기 이런 것들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러시아 사태가 또 웃긴 게 뭐냐면 인도네시아에서 둘이 싸우고 있어요. 러시아 비행기라. 그러다가 이제 항공우주가 이제 좀 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항공우주가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게 되면 지금 이집트도 좀 걸려 있고요. 필리핀도 걸려 있고요. 여러 나라들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우리랑 문화가 좀 다르죠. 하지만 걔네들끼리는 또 문화가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서로 파급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저는 우주항공 테마라는 게 우리가 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낯설고 과연 얘네가 수익이 날까라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하긴 합니다만 저는 좀 길게 제가 올 초에 좀 말씀드렸던 상황 지금 이제 고점 뚫었죠. 이건 좀 묵직하게 끌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추격 매수를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제가 LG이노텍도 한 차례 말씀드렸던 것들이 중에 하나가 LG이노텍도 밀릴 때마다 사라. 그리고 그렇으면 이때 사셨으면 여러분들이 기회가 왔겠죠. 이 주봉입니다만 한국항공우주도 밀릴 때를 사모하라. 그러면 결국 우주발사체가 해서 뻥 떴을 때 엑시트라고 나오실 수도 있고 그러면서 또 다른 계속 어떤 뭐 뉴스들이 들리게 된다라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성장주로 봤던 메타버스나 NFT보다 더 많은 성장세를 나타낼 가능성도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 세 개 LG이노텍, OCI, 한국항공우주 지금 가격대에서도 계속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중장기적으로 더 투자할 만하다. 그렇습니다. 단지 좀 밀릴 때마다 사자. 가격이 부담되시면 밀릴 때마다라고 하는데 부담이 안 된다면 그냥 지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저는 계속 모아가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뭐 전에 그런 얘기 있어요. SNS에 제가 그 한 뭐 2, 3주 전에 주식을 산다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제가 2,600에 산다. 자기 2,500까지 떨어지면 주식을 사겠대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2,500에 안 오면 당신은 기회를 잃는다. 어차피 2,500을 생각했다라면 2,600에 사서 2,500에 빠져도 차라리 마음이 있으면 사놓는 게 낫지. 2,500까지 떨어지면 산다라고 마음 먹으면 기회가 영원 안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진짜 바닥, 그러니까 아주 맨 바닥에서 사야 되겠다. 최저가에. 네. 이 생각이 되게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네, 이제까지 YG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